12월 21일 수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메리츠 3사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2주 전쯤에 다루다가 오랜만에 다루게 되는데요. 계속 주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주, 보험, 증권, 세 종목 모두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제 곧 위로 한번 쏠듯이 차트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 초 안에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일단 그림만 보면 위로 쏠듯하긴 한데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시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확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은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조정을 받아주면서 다른 대형 종목들과 비슷한 추세로 가는 게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손절 라인 잡고 단기적으로 보고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전고점을 뚫고 위로 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단타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생각한 손절 라인은 꼭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본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현재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미국 투자기관들도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둘 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투세 시행을 하니 많이 하면서 계속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유예되지 않고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큰 자본을 굴리는 투자자들은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에게는 금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떠난 시장에서 그들도 재미를 보지는 못할 겁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면 비교적 미국 증시가 훨씬 매력적이죠. 말씀드렸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비중을 높일 듯 합니다. 달러 환율을 잠깐 보고 가면요. 주봉으로 이렇게 크게 보시면 98년 IMF 때 고점과 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의 고점을 이은 추세선에 리테스트를 내려온 상태입니다. 차트를 볼 때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저는 이때의 돌파 당시에 오버슈팅으로 왔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고 지금 또 그로 인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만약에 지금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면 아마 전고점을 뚫고 1,5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급격하게 하락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하방을 향할 확률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환율이 잡히는 건 좋지만 이렇게 환율이 변동성이 크면 수출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환율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판매가 상승을 시키면서 마진율을 높여나갈 확률도 높다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제품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고 그게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손절이 안 되는 상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소나기가 오면 잠깐 피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을 하고서라도 시드를 지켜내서 다음 기회를 잡는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모아가는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 보면 계속 모아가면서 주식수를 늘리라는 유튜버들도 계시던데요. 그런 얘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로 넘겨버리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정말 투자자들이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린 상태고 당분간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솔루엔 보시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그림이 나오는 듯 하네요. 작은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차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18,000원 라인 돌파를 해줬어야 했는데 결국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하방을 향하네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쪽에 저점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깨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아래 레벨로 내려가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저점 라인을 살짝 깨고 내려가서 횡보를 하다가 위로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들도 보기는 했지만, 일단 정석적으로 볼 때는 이쪽 라인이 깨지면 하락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듯 합니다. 대한전선 보시겠습니다. 오늘 바로 60일선을 깨고 내려간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주고는 있지만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면 일단 잘라내는 게 맞긴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인의 매수세가 계속되는 만큼 당연히 반등도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수세만을 보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차트를 보고 결정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한전선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금 건설업이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방건설도 투자에 보수적인 포지션을 가져갈 확률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일단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매수를 들어갈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71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 상태입니다. 물론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내려간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긴 있습니다만, 상황 돌아가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고 막연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일단 잘라내고 관망을 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모두가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냉정히 봤을 때 그럴 확률은 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 플러스 보시겠습니다. 6,800원에 매수 들어왔다가 6,6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6,600원은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수 상황도 좋지 않고 경제 상황 돌아가는 게 안 좋아 보여서 미리 잘라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지켜보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재매수할 타점을 찾아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아직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의 저점을 깨고 또 내려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막연한 기대이긴 합니다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작전주들이 오히려 대형주들보다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건 이렇게 액면가 아래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 오래 머문다는 것 자체가 느낌이 안 좋기는 하죠. 전사채를 쥐고 있는 세력들 평단이 500원인데 오늘 바로 매수를 해도 세력보다 평단이 낮다는 게 뭔가 쎄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액면가 아래로 내려온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죠. 전사채 물량 외에 또 따로 매집을 하려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일단은 좀 더 가져가 보려고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가를 위로 이렇게 돌려줄 타이밍이 나와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늘 연일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12 물량은 다 나왔을 거고 말씀드렸던 1900원 라인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평선들도 계속해서 모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한 번은 큰 방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넨바이오는 뭐 특별히 다룰 건 없고 계속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